찍혀 보이소. 한 발자국 헛디뎌 벼랑에 굴러 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빚은 경우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오면서 위험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다가 한 번의 방심으로 확산세가 더 커져버린 적이 많습니다. 이렇게 벼랑에서 굴러떨어지는 걸 반복하지 않으려면 코로나19를 잘 알고 방역수칙을 꾸준히 잘 지켜야 되는데 정말로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단디 지켜보기 위해서 오늘도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신규 확진자가 이제 33명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어제 33분이 좀 확진되어서 이제 부산이 총 이제 4,724명이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네. 일단 고비를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요. 일단 간서구 교회 관련해서 2명이 어제 추가 확진되어서 총 8명이 발생했고요. 예. 그리고 어린이집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각 2명씩 해가지고 어제 또 학생들에서도 또 8분이 또 발생을 했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33분의 확진자 중에서 한 10분 정도가 감염 경로가 조금 불명인 분들이 생겨서 신규 확진자의 한 30% 정도가 이제 발생했다는 건데요. 예, 예. 이전에 우리가 이제 확진자 수가 하루에 이제 40-50명대 발생하는 것에 비해서 지금은 30명대 정도로 떨어지긴 했는데 이런 불명 환자 수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감염은 알 수 없는 확진자가 30%나 나오고 하면은 우리 네. 일상의 주변에 너무 많이 확산돼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좀 전 지역에 증상이 또 없거나 또는 증상이 좀 경미한 감염자들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증상이 없거나 이제 이런 의심 증상들이 뭐 예를 들면 경미한 근육통만 좀 있어도 감염돼 있으면 대화 중에서 이 입을 통해서 우리가 바이러스가 배출이 많이 되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그 주위에 1, 2m 주위로는 퍼뜨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환기가 잘 안 되면 그 1, 2m보다 더 먼 거리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거나 그리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간에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도 지금 한번 주위를 둘러보셔가지고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 창문을 좀 열어서 환기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 어제 확진이 되면서 네. 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다라고 생각했는지 어제 박형준 부산시장이 네. 시민 진단 검사 활성화 조치를 발표했는데 특히나 이제 일반 병원에서 네, 이전에는 네, 네. 무료로 코로나19 검사가 안 됐는데 이제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겠다. 네. 이런 조치를 발표를 했어요. 예, 어제 제가 그 발표를 보고는 이게 적절한 시기에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이렇게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감염 경로 불명 환자를 최대한 빨리 차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 또 좋은 방법은 빨리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부산시가 사실은 이런 방역 업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 업무도 지금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예. 이 보건소나 시에서 인력을 계속 확충하는데도 이게 한계가 좀 있어 네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뭐 현재 또 임시 선별 검사소도 2개를 운영하지만은 그리고 또 추가할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민간 의료기관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민간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에서는 검사비는 15만 원 정도는 국가에서 부담을 했거든요. 네.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료비나 접수비로 해가지고 뭐 액수는 크지는 않지만 그 만 원 정도 전후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2단계 유지되는 기간 동안 부산시에서 이렇게 진료비나 검체 채취 인력에 대한 비용을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예. 의료기관에서 이제 일반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전액 무료 검사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의심 증상이 있거나 걱정되시는 분은 네네. 언제든지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본인 아이디어 아니시죠?
왜냐면 지금 미래혁신이 들어가 계시는데 본인이 내놓고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좋다 그러면 좀 그래서. 제 아이디는 아니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시 방역 당국에서 있고 저도 지금은 몇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교수님 아이디어를 하더라도 좋은 건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되지. 무슨 너무 감탄을 해서. 예, 어쨌든 간에 이제 원활한 검사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 하루 빨리 좀 이렇게 확진자가 좀 그래요. 확 줄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고 예. 근데 네. 또 이런 와중에 또 변이 바이러스 얘기를 계속 나와 가지고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됐다 하던데 이건 또 어떤 네. 겁니까? 일단은 아직은 부산에서는 발견된 건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예. 이제 이게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는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이 변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특히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우리가 백신 효과하고 치료 효과를 좀 잘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진 게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하고 브라질발 변이 바이러스인데 예. 이 두 개 바이러스의 그 변이 유전자를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 예. 그런데 이제 아직은 전파력이나 치명률 이런 거에 관한 정보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향후에는 아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려가 네. 되는데 네네. 지금 영국에서도 마스크 벗고 이스라엘도 마스크 벗고 막 이렇게 파티하고 막 이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참 부럽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도 남아공발, 브라질발 이런 것들은 결국 걸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치명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뭐 임상으로 안 나왔으니까. 근데 치명률도 네네. 높아져 버리면 네. 백신이 또 효용이 없어서 이제 4차 대유행 막 전 세계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말 절망 그 자체가 되지 않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예, 뭐 그런 우려가 사실은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지만은 또 아예 백신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걸리더라도 또 증상을 또 약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백신 접종이 빨리 신속하고 안전하게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백신 접종이 됐더라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는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데 좀 이스라엘이나 영국은 조금 너무 섣부른 건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좀 있습니다. 예. 예. 네. 그 백신 접종을 좀 원활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니까 돌봄 종사자하고 승무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맞겠다고 동의한 비율이 58.6%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 80-90% 좀 넘으면 좋았을 텐데 네. 이분들은 본인이 확진이 돼버리면 타인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 해서 안타깝던데 아마 이제 최근에 연령대 젊은 분에서 이상 반응이 좀 많이 논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아마 항공사에서는 접종하고 이틀까지 휴식도 보장하고 스케줄도 조정하는 부분들을 계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직 동의 안 하신 분들도 좀 적극 동의하셔가지고 예. 본인 건강뿐만 아니라 주위 분들에도 좋은 이렇게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백신을 접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가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뭐 좀 이해한다 치더라도 75세 이상은 지금 파이자 백신. 근데 네. 어르신들도 이 백신 맞는 걸 좀 꺼려하신다고 동의율이 좀 떨어진다. 이건 뭐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그게 백신 자체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 연관해가지고 그런 논란들이 있으면서 백신 자체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들을 좀 적극 조금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이제 7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이자 백신은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예방접종 센터에서 이제 접종을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예방접종 센터가 각 구군에 개소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면서 접종률이 네네.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적극 좀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또 75세 어르신들은 제가 보기에는 꼭 접종하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런데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 거동이 좀 집에 혼자 계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계신데 접종센터까지 네. 가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네. 뭐 보건소 직원하고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동네 병원에서 맞을 수 있을 때 맞겠다 이렇게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각 구군에서는 버스를 대절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이동 수단들도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예방접종센터 개소하는데 판정관 좀 연락이 와서 가서 봤는데 상당히 준비를 잘 해놓으셨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도 아마 많이 개선이 될 예정이니까 예, 예. 절대 이제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접종을 하시면 지금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특히 중증 환자 비율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네. 그 그래요. 부산시에도 이 정도 확진자 수면 예전 같으면 벌써 20명, 3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10명도 안 되는 위중증 환자라서 네.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어르신들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